어려운 이름 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칼 플라라니. 예. 제가 원래 발음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리을이 많아요. 칼 플라라니. 플라라니 아니라 플라니라. 원래 영어 잘하잖아요. 외신들 주로 보고 방송을 하시는. 이거는 영어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이 어느 나라 사람이요? 헝가리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헝가리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는 캐나다에서 살았죠. 네. 어려운 이름 사회 경제연구소 소장님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뭡니까 주제가? 네, 오늘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제 통화 전쟁, 우리가 환율 전쟁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 임박했잖아요. 트럼프는 경제 정책이 있다기보다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도 그렇고 경제 정책도 그렇고 기존 이론으로는 잘 해석이 안 돼. 한쪽이 이거 이쪽 이론에 가깝네. 그럼 다른 쪽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론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어, 내 안에 있어.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실용적이고 대단히 현실적이고 특히 장사꾼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당장 이익이 되는 건 무조건 한다. 그리고 당장 뭐가 문제야? 그럼 그걸 힘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뭐 이념이나 가치 또는 이론에 따라 일관된 게 아니라 그때 요거 좋아. 그러니까 재밌는 게 사람들이 트럼프노믹스 또는 트럼프의 정책이 어떤 이론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 이론의 대가들이 부정하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노믹스의 제일 큰 게 1조 달러 이상 인프라 투자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크루그만 같은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노믹스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크루그만이 나온 거죠.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나왔고 외교안보 정책은 현실주의라는 거랑 가장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치를 세계에 수출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미국은 원래부터 이렇게 좀 고립돼 있는 나라니까 각 지역은 각 지역이 알아서 하게 해라.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지 마라. 외국에 정권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게 이제 현실주의라는 건데 트럼프가 이제 그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월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트럼프는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다. 우리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바로 어제 썼습니다. 제가 보기엔 트럼프 노믹스의 그 가장 핵심은 노믹스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노믹스는 뭔가 일관된 정책과 기조했어야 되는데 트럼프 노믹스가 아니라는 게. 네, 김어준 총재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당장 이익이 되면 한다. 당장 인터뷰 하다가 이 사람이 약간 재밌는 얘기를 하면 막 수긍해주고 막. 제목에 신문 제목에 나올 것 같으면 무조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프라 투자. 제가 그러다가 그 와중에 다 드러운 척 하면서 허점을 찾는 겁니다. 트럼프도 그래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인프라 투자라는데 이거는 미국의 지금 그동안 이제 재정을 줄이느라고 미국에서 이 도로 항만 이게 엉망이거든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 누구나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를 깎아준다. 법인세? 최고세가 35%인데 그걸 15%까지 떨어뜨린다는. 자기가 기업을 하니까 항상. 네. 세금을 덜 내고 싶었던 마음을 반영한. 그것도 있고, 이제 외국하고 경쟁하려면 아일랜드하고 지금 경쟁하겠다는 얘기고. 아일랜드요? 예. 세 번째는 가장 작은 주가보다 작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세계를 이끌어가야 간다 웃기지 마라. 지금 당장 미국 기업이 어렵고 미국 노동자들이 고용이 안 된다면 그 가장 경쟁 상대가 되는 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경세라는 건데. 국경세. 또는 국경조정세라고 하는 건데 이거가 굉장히 최신인 건데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입품에는 불리하게 하고 수출엔 유리하게 한다. 그게 일단 보호무역주의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건 싫고 나가는 건 좋고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수입 부품이 있고 국산 부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입 부품은 비용으로 안 쳐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금 대상이 되는 거고. 부품이 아니라 뭐라고 치는 겁니까? 그 비용이 아닌 거죠. 이거. 그다음에 수출할 때는 이제 보조금을 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때리고 수출에 보조금 주는 거나 비슷한 건데 이거 사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세계 제1의 미국이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예상했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앞으로의 이제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그러다가 현상으로 붙은 이제 트럼프의 트럼프 안노믹스에 의해서 지금 당장 드러나는 그 현상들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이제 뭐 시작을 했는데 당장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쓰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지금 좋아요. 네. 그 미국 경제가 강해지니까 달러가 강해질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네. 트럼프한테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경제학자들이 뽑은 게 불확실성이에요.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네, 트럼프 자체가 불확실성이다. 근데 세계가 불확실해지면 불안정해지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달러 강세가 돼요. 그렇죠. 금값 올라가는 거 비슷한 근데 거죠. 트럼프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제조업 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야 되잖아요. 예, 약해 되니까 이게 두 개가 부딪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럼 그래서 통화 전쟁으로 이어지는 아.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출을 많이 하려면 달러가 약해야 되니까. 예. 예. 근데 이 다른 나라들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아,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군요. 예, 환율 조작 대상국 이런 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독일이 들어갔어요. 그 말은 달러를 조작하겠다는 말이죠. 예, 달러를 조작하든가 또는 트럼프가 지금 굉장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 세우면 너한테 관세 때리겠다. 그리고 예. 바로 모든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 세운다 그러잖아요. 예.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다른 나라들이 자국 통화를 절상시키겠다. 예. 그러니까 마르크라든가 엔화라든가 원화의 가치를 올리게 만들도록 하겠다. 이거 뭐 시장하고 관계 없는 거. 시장이 개입하면 거꾸로 개입해야 되는 건데 예. 그걸 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트럼프가 발표한 거죠. 그래서 왜 독일이 들어갔을까? 사실 트럼프가 너 유세하는 동안 계속 중국을 목표로 했잖아요. 중국하고 네. 멕시코가 목표였는데 봤더니 이제 대미국제 1, 2, 3위가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이에요. 지금 세 나라만 얘기해서 한국이 빠진 거죠. 순서대로 지금 예. 말하자면 펀치를 날리고 있는 거군요. 나바로라고 하는 피터 나바로라고 하고 있는 어바인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 경제학자니까 통계를 봤죠. 그래서 독일에 대한 걸 꺼냈어요. 그래서 독일까지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환율 조작을 하고 있으니까 조작을 그만두고 시장에 맡겨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조작할 거야. 이런 거. 그런 거죠. 왜냐면은 니네도 조작했으니까. 사실 독일은 억울한 것이 독일의 경쟁력에 비해서 지금 유럽이 평가절하되어 있는 건 맞아요. 왜? 이건 독일뿐만 아니라 그리스 뭐 이런 나라 다 합쳐가지고 지금 예. 그 통화 가치가 결정됐잖아요. 독일은 그중에서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통화를 쓰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독일이 유로를 조작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독일은 원래 경제가 잘 나가니까 그런 건데. 예. 그 유럽 전체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유럽도 미국이 썼던 정책 양적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유로화가 막 넘쳐나니까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환율도 예전에 비해서 한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도 20년 동안 불황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미국 흉내 내잖아요. 양적 완화를 막 하니까 엔화 가치가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썼던 정책 아닙니까? 미국. 그렇죠. 미국 따라가고 미국은 이제 그걸 끝냈어요.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끝내고 네.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 강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수출 늘리는 정책하고 대립이 되니까 이걸 이제 힘으로 네. 압박을 가는 간단하게 건데. 말하면 미국 경제가 지금 미국 중심주의를 외치다 보니까 미국 국내 기업한테는 유리해서 그게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가 강해지는데 그러면 수출에 방해가 되니까 그걸 끌어내리려고 지금 억지로 막 다른 나라를 협박하며 그리고 실제 그런 정책을 써서 끌어내리고 있는 중인 거죠. 예, 이제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환율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통화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수출이 불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수출 먹고 당연히 불리하고 만일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관세로. 예, 그런 법이 있어요. 이미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슈퍼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레이건이 했을 때잖아요. 그때 레이건이 했을 때 고금리 정책을 썼고 달러가 강해지니까 미국 경제가 나빠지니까 이 일본하고 독일의 통화 가치를 강제적으로 끌어올렸거든요. 거의 근데 강제적으로. 이게 미국이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워낙 시장도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이제 달러 자체도 기축통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을 세워야 되는데 예. 지금 유일호 부총리의 대응은 뭐냐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세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미 흑자가 200억 달러가 넘을 것,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가 넘을 것, 환율 조작에 그러니까 달러나 외화를 매입하는데 GDP 2% 이상은 쓸 것. 예. 앞에 두 개는 걸려요.
우리나라 대미역자 350억 달러거든요. 세 번째가 안 걸린다고 괜찮다. 세 번째가 안 걸린다고 괜찮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독일은 2개 안 걸려요. 일본도 2개 안 걸려요. 참 중국도 안 걸려요. 2개 안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걸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낙관적인 천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능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예, 그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면 트럼프가 협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굴복하잖아요. 네. 그럼 더 요구를 할 것이 뻔한데 네. 우리나라의 지금 대책은 뭐냐면은 셰일가스 수입을 늘린다. 더 사전에 먼저 엎드리겠다는 겁니다. 예, 엎드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요구를 안 할 것이냐? 이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 건데 이게 그렇죠. 바람보다 먼저 눕는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해 보이면은 네. 약해 보이면은 사실은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연하죠. 사실은 원래대로 그러니까 원칙대로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협상을 시작해야 될 일인데 비즈니스 협상의 기본인데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주기도 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주면 더 달라고 하죠. 그렇죠. 아 이거 더 많이 달라고 해야 제가 되겠네. 이렇게 보기에는 하는데. 트럼프와 대적할 사람은 트럼프와 비슷한 김어준 총수 경제부총리. 아니 제가 임명진 위원장도 자리 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임명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누구든지 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더 잘할 사람은 제가 이제 제안을 받을까 고민 중이고요. 제가 가게 되면 이제 임명진의 누수공장이 되는 거죠. 네. 경제부총리도 시켜주면 막 가고 막 오늘 좀 뭐가 업데이트. 네,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 미국 내에서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 내에 이 반발이나 미국 내 네. 물론 다른 죄송합니다 조치들은 그 이민자들에 대한 조치나 이런 거는 벌써 미국 내에서 커다란 반발에 부딪히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오바마 케어에 관한 것도 바로 이제 네. 반발이 시작되고 근데 요 경제 트럼프 안노믹스에 대해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많죠. 일단 경제학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바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재정을 막 늘리고 수출을 증대시키고 이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도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고 이미 올렸잖아요 한번. 네. 그러니까 옐런이 올렸는데 이 또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와 예, 이게 재밌는 건데 트럼프가 선거 기간 동안 계속 옐런한테 금리를 올리라 그랬어요. 예. 지금 금리를 안 올리는 거는 지금 오바마를 도와서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예. 근데 지금 자기가 이제 정책을 하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면 안 되거든요. 예. 금리를 올리면 또 다시 달러 강세 쪽으로 될 거 아니에요. 경제는 예. 이제 긴축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옐런한테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할 거고, 예. 옐런은 금리를 올리라고 하는데 지금 예. 이제 근거가 되는 게 실업률이에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한 4.5%,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업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트럼프는 주장이 사실상 실업률은 42%다. 이게 4.5하고 42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아무 말이나 막 하니까요 트럼프는. 예, 자기 이른바- 모든 짓은 자기 마음 안에 있잖아요. 트럼프 혼자. 그 일리가 좀 있어요.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유, 통계야 얼마든지 가지고. 근데 실업자는 뭐냐면 일할 의지가 있는데 일 못하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제 트럼프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실업자다. 42%니까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트럼프가 옐런은 무슨 그런 과학 경제 이론에 입각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Alternative Fact라고. 얼터너티브 팩트.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대안적 진실. 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 사람이 들고 나온 게 Alternative Fact. 굳이 버전하자면 또 다른 사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또 다른 사실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미국 언론에서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라기보단 일리는 있지만 사실은 전체가 아닌.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네, 뭐 예, 그런 어쨌든. 것들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죠. 쭉 아주 빠른 속도로 트럼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국에 흘러가는 정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알아듣기 힘드네요. 어쨌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 안노믹스에 의하면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수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유는 우리 혼자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힘이 약하잖아요. 네. GDP로 거의 뭐 15배, 18배니까. 그러면 똑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나라들이 있으면 연합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독일, 중국
일본, 예. 한국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 환율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한중일은 나라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지 다른 나라가 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들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매를 안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노예 근성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먼저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독일하고 중국하고 싸움을 시작하는 건 트럼프도 겁날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거의 GDP가 유럽하고 중국은 거의 네. GDP가 비슷한 이게 나라들인데 노예 근성이 미국이 뭘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요구하는 것보다 먼저 들어주고 더 많이 들어주고. 그러니까 약하니까 바로 메티스가 먼저 왔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예. 한 반쯤은 제가 못 알아들었지만 대충 큰 분위기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잘 이해를 잘 하실 분인데 비슷하거든요. 임명춘 위원장님 저를 비대위원장으로 불러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어려운 이름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가장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치를 세계에 수출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미국은 원래부터 이렇게 좀 고립돼 있는 나라니까 각 지역은 각 지역이 알아서 하게 해라. 뭐 외국에 뭐 수출하려고 하지 마라. 외국에 뭐 정권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게 이제 현실주의라는 건데 트럼프가 이제 그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월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트럼프는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다. 우리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바로 어제 썼습니다. 제가 보기엔 트럼프 노믹스의 그 가장 핵심은 노믹스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노믹스는 뭔가 일관된 정책과 기조했어야 되는데 트럼프 노믹스는 노믹스가 아니라는 게. 예, 뭐 김어준 총재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당장 이기게 되면 한다. 당장 인터뷰 하다가 이 사람이 약간 재밌는 얘기를 하면 막 수긍해주고 막. 제목에 신문 제목에 나올 것 같으면 무조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프라 투자. 제가 그러다가 그 와중에 다 드러운 척 하면서 허점을 찾는 겁니다. 그 트럼프 어려운 이름 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칼 플라라니. 예. 제가 원래 발음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리을이 많아요. 칼 플라라니. 플라라 아니라 플란이라. 원래 영어 잘하잖아요. 외신들 주로 보고 방송을 하시는. 이거는 영어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어느 나라 사람이요? 헝가리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헝가리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는 캐나다에서 살았죠. 예. 어려운 이름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뭡니까 주제가? 네, 오늘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제 통화 전쟁, 우리가 환율 전쟁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 임박했잖아요. 트럼프는 경제 정책이 있다기보다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함도 그래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인프라 투자라는데 이거는 뭐 미국의 지금 그동안 이제 재정을 줄이느라고 미국에서 이 도로 항만 이게 엉망이거든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 뭐 누구나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를 깎아준다. 법인세. 최고세가 뭐 35%인데 그걸 15%까지 떨어뜨린다는. 자기가 기업을 하니까 항상 네. 세금을 덜 내고 싶었던 마음을 반영한. 그것도 있고 이제 외국하고 경쟁하려면 아일랜드하고 지금 경쟁하겠다는 얘기고. 아일랜드요. 예. 세 번째는 가장 작은 주가보다 작지 그러니까 않나요? 이 사람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뭐 세계를 이끌어가간다 웃기지 마라. 지금 당장 미국 기업이 어렵고 미국 노동자들이 고용이 안 된다면 그 가장 경쟁 상대가 되는 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경세라는 건데. 국경세. 예, 또는 국경조정세라고 하는 건데 이거가 굉장히 최신인 건데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입품에는 불리하게 하고 수출엔 유리하게 한다. 그게 뭐 일단 보호무역주의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건 싫고 나가는 건 좋고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수입 부품이 있고 국산 부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수입 부품은 비용으로 안 쳐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금 대상이 되는 거고. 부품이 아니라 뭐라고 치는 겁니까? 그 비용이 아닌 거죠. 이거. 그다음에 수출할 때는 이제 보조금을 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때리고 수출에 보조금 주는 거나 비슷한 건데 이거 사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세계 제1의 미국이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예상했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앞으로의 이제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그러다가 현상으로 붙은 이제 트럼프의 안노믹스, 트럼프 안노믹스에 의해서 지금 당장 드러나는 그 현상들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이재명 정책도 그렇고 경제 정책도 그렇고 네. 기존 이론으로는 잘 해석이 안 돼. 한쪽이 이거 이쪽 이론에 가깝네 그럼 다른 쪽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론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어. 내 안에 있어. 이거 어떻게 아니에요? 보면은 대단히 실용적이고 대단히 현실적이고 특히 장사꾼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 그건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당장 이익이 되는 건 무조건 한다. 예. 그리고 당장 뭐가 문제야? 그럼 그걸 힘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뭐 이념이나 가치 또는 이론에 따라 일관된 게 아니라 그때 요거 좋아. 그러니까 재밌는 게 예. 사람들이 트럼프노믹스 또는 트럼프의 정책이 어떤 이론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 이론의 대가들이 부정하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노믹스의 제일 큰 게 1조 달러 이상 인프라 투자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크루그만 같은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노믹스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크루그만이 나온 거죠.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나왔고 외교안보 정책은 현실주의라는 걸